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학년 정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주에는, 그냥 간단한 교과목 소개만 했었죠. 교과목 소개 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 강의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걸 하나 여러분들이 쭉 한번 들어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세 번째 시간에는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수업 자체가 옛날 거부터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지금 최근 방식으로 거꾸로 들어갑니다. 거꾸로. 지금 EBS 온라인 강의에서 자꾸 막 서버가 다운된다. 접속하는 인원이 많아서 힘들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미 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좋은 기사가 하나 있길래 영상과 함께 기사를 아티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분하더라도 한번 보시고 요 미래 산업에서 클라우드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 세계 기업들이 PC와 서버, 대형 컴퓨터 서버라고 하죠. 이거를 점점 없애고 있어요. 자, 거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를 그냥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약자로 약하게 컴퓨팅을 빼고 많이 말을 하죠. 자, 거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의 가상 저장 공간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VR, 사물 인터넷, IoT 등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를 월정액 또는 정량제로 구매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도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죠. 자, 이처럼 자체 데이터 센터를 버려야 역설적으로 데이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과 천재적인 인력을 가진 IT 공룡들이 앞다투어 인프라에 투자해 주니까 빌려 쓰면 그만이에요. 얼마나 좋아? 빌려 쓰자는 거죠? 빌려 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녹슬고 뭐잖아. 시대에 뒤떨어질 설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투자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몸집이 가벼워야 더 빨리 뛸 수도 있다. 자, 반대로 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요. 이런 기업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이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은 불꽃 튀는 설비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마존 276억 달러, 구글 251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MS 158억 달러 등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지배하는 3사가 지난 한 해 설비 투자에 쏟아부은 돈만 총 685억 달러, 하나로 80조래, 80조. 자, 물론 투자액 전부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아마존의 야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추격전이 벌어지면서 상당액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투입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를 잠깐 봤는데, 우리가 이 회사나 개인이 뭐 굳이 비싼 컴퓨터나 뭐 데이터 센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대 클라우딩 컴퓨터 업체에 빌려 쓰는 거예요. 저장 공간도 빌려 쓰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비싼 소프트웨어를 살 게 없어요. 필요할 때 돈 주고 잠깐 빌려 쓰고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산업이 지금의 대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사는요. 잡지 기사인데 여기 DBR 잡지죠. 이거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법도 한데 이 학교 수업용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선택을 했어요. 이 잡지사에서 나온 글인데 SBS 박종진 SBS INM 플랫폼 서비스 실장의 인터뷰가 있나 봐요. 그거 가지고 한번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학생 여러분들이 미래 직업에 관한 얘기도 나오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2018년 피파 월드컵 당시 국내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존심을 건 치열한 중계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적어도 온라인 부분의 승자는 SBS였습니다.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OTT 서비스들은 밀려드는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운됐지만 SBS는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실제 SBS 앱은 독일전에서 22만 명, 아시안게임에서 35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수용하는 등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클라우드였습니다. 2016년부터 클라우드 전환을 주도해온 박종진 SBS INM 플랫폼 서비스 실장이 DBR과 인터뷰했습니다. 박 실장은 클라우드 도입을 시작했던 2016년 상황을 너무 오래 이사를 안 해서 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가정의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수십 년 된 장비들로 동영상 서비스를 했는데 적재적소의 IT 인프라를 활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었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나 인기 드라마가 끝나고 VOD 수요가 밀려드는 시점에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장애가 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이 안 뜨면 고객들은 절대 기다리지 않고 클릭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부하는 폭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서버가 먹통이 되는 일에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반복됐기 때문에 모두 사고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SBS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모색했습니다. 서버를 직접 사지 않고 월세를 내고 쓰는 구독 모델로 바꾼 겁니다. 과거 서버를 구매했던 시절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트래픽이 예를 들어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서버 투자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흥행 여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죠. 결국 머뭇대고 결정을 미루다가 흥행에 성공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줍니다. 기업이 원할 때 서버를 더 임대하면 되기 때문이죠. SBS는 2016년부터 클라우드 이전을 추진하며 개발자들이 마음껏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1억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줬고요. 직접 서비스를 체험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클라우드는 트래픽 대응 외에 서비스 혁신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계속 제작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이전 프로그램 다시 보기 영상은 최근 1년치만 남겨두고 다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서버 추가 구매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클라우드로 전환하니까 종영된 작품을 다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영상 아카이브를 무료로 풀어줬더니 롱테일 현상이 나타나서 트래픽도 늘어나고 광고 수주량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클라우드로 전환했다고 이런 효과가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클라우드 업체와 계약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조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SBS는 서비스 개발과 기획 운영을 통합하는 이른바 데브옵스 조직을 만들어서 적용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하기 힘들어서 가장 진취적인 소위 관종 몇 명과 함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확산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고객 불편을 발견하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기획자 따로, 실제 불편을 해소하는 개발자 따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가 서로 따로 놀았습니다. 부서가 다르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성과평가 기준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데브옵스 형태의 한 팀으로 운영하니까 소통과 서비스 업그레이드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별로 3개월마다 기획, 개발, 운영자를 한데 모아서 팀으로 운영하고 해체하는 일을 반복했고요. 이 과정에서 개선 속도가 빨라졌고 클라우드의 진정한 장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 떠나간 인력도 물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억 원 한도의 법인카드가 상징하듯이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변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클라우드라는 좋은 툴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생산성 향상이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의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과
전화 선도팀의 구성, 운영 등은 세부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클라우드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일하는 방식과 조직원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클라우드를 빼놓을 수가 없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사용자가 황금 시간대에 동시에 접속해도 끊김없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장장 7년여의 노력 끝에 클라우드로 전환했다. 넷플릭스가 꼬박 7년 걸려서 클라우드 전환에 성공한 까닭은 클라우드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으려면 단순 데이터 이동을 넘어 모든 운영과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사 SBS가 국내 방송 사업자 중 처음으로 2016년 클라우드 이전에 착수했다. 그래서 요 얘기 데브옵스 요 얘기가 영상에 쭉 나왔었죠. 클라우드 산업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작년 2019년이에요. 이 기사가 나온 지가. 자, 2019년 6월 영국 런던 BTS 공연은 V라이브를 통해서 독점 생중계가 됐습니다. 자, 14만 명이 동시에 접속했어요. 근데 버퍼링 없이 고화질로 진행됐다는 거죠. 네이버 측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전용 네트워크망을 구축했고 트래픽 집중을 예측해 서버를 평소 4배로 증설한 것을 안정적인 서비스 비결로 꼽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중요성을 깨달은다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온 내용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SBS에 관한 얘기죠. 이거는 쭉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시고 조직 문화도 경영 입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매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SBS 사이트 매출, 비용 나왔더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SBS 넘어가고 이제 여기를 좀 볼게요.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비하인드 스페셜 리포트라고 했죠. 컬럼이. 자, 문과생도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클라우드 스페셜 리포트를 준비하게 됐을 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미래의 먹거리니. 자, 당연히 클라우드 산업이 한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미래의 먹거리라니 어마어마하죠. 이 기회에 내 먹거리부터 염탐해보자라는 반응이었다. 문이과 사이에 담을 쳐온 그간 공교육의 문이과 사이에 담을 쳐온 그간 공교육의 배로 첨단 기술의 지뢰 겁부터 먹은 문의안들을 대표해 지식의 격차를 좁혀보겠다는 사명감을 들었다. 좋은 얘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얘기에 좀 친숙해요.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지 않나요? 뭐 접근하기 힘들지 않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네, 이 기사를 계속 볼게요. 클라우드 관리업체 MSP 베스핀 글로벌 이한조 대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필요한 클라우드 전문 인력은 30만 명이다. 30만 명. 자, 공급은 2,000명. 아, 대박이죠. 30만 명이 필요한데 공급이 2,000명에 불과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나날이 치솟고 있으니 몸값을 높일 절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문과생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될 수 없냐? 자, 문과생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될 수 없냐고 잔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대표에게 물어본 거야, 기자가. 문과생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될 수 없냐? 하고 물어봤어. 원리를 못 깨우쳐도 기술은 익히면 되니 별 문제 없단다. 그래? 원리를 못 깨우쳐도 되니 기술을 익히면 되니 별 문제가 없다네. 희망이 생겼다. IT 인프라가 클라우드화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 엔지니어와 개발자들도 새로 배워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게 제 첨단 기술직의 문제예요. 계속 배워야 돼. 배우고 이해하면 또 바뀌어. 그리고 또 바뀌어.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굴지의 대기업마저 공용 클라우드로 눈길을 돌리면서 대기업에서 공용 클라우드로 눈길을 돌리면서 자, 대기업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들도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거 나 하나만은 아니야. 계속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용기를 얻어 클라우드 엔지니어 입문 단계를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를 다루고 가공해야 하니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같은 최소한 컴퓨터 언어는 익혀야 한다. 여기서 시장의 52%를 독식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주간 클라우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금상첨화다. 이런 게 있었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주관하는 클라우드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금상첨화다. 자, 국내에는 클라우드 인재사관 학교를 포병하고 있는 여기 나와 있네. 베스핀 글로벌 아카데미에 들어가 역량을 키울 수도 있다. 교육기관 있죠. 국내에서도 교육기관이 있어요. 비전이 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클라우드에 대해 취재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시대의 경쟁력이 결코 기술에 있지 않다는 게 뚜렷해졌다. 기술은 학원에서 배우면 되고 자격증은 따면 되지만 그것만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다. 국내 방송 사업자 중 최초로 클라우드를 도입한 SBS 박종진 SBS INM 플랫폼 사업실장은 희정일관 기술이 아닌 문화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에 따르면 클라우드 이전의 성패는 데브옵스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빠르게 변화는 조직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지 달려있다고 했죠. 빠르게 변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개발자, 디벨로퍼, 시스템 안정을 추구하는 엔지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데브옵스. 자, 개발자와 엔지니어는 직군의 경계를 초월해 협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게 그의 핵심 메시지다. 기술 자체보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내 영역이 아닌 업무도 기꺼이 끌어안고 시도해보는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먼저 총대를 메고 개발과 운영 업무로 동시에 뛰어든 SBS 데브옵스 인재들은 한때 관종이네. 불렸지만 지금은 훨씬 높은 몸값에 다른 기업들로 스카우트했다. 영상에서도 봤죠? 관종들이라고. 관종. 관종. 표현이 좀 그렇죠? 관종. 자, 최근 5G 전쟁이 치열한 통신업계의 SK텔레콤은 아예 개발 조직과 별개의 인사 조직의 역량문화 그룹을 두고 전사적인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도 결국에 협업과 공유, 즉 일하는 문화의 혁신이다. 클라우드는 부서 간, 직군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객 및 계열사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개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자, 결국 클라우드가 기업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직군을 파괴한 융합형 인재의 등장이다. 융합형 인재.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나오죠. 피자 두 판만 시키면 되는 다 선명한 파괴 작은 데브옵스 조직. 이거로도 데브옵스 조직으로도 파괴적인 혁신이 가능해진 이유다. 한 우물을 진득하게 못 파고 갯눈질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 그래, 한 우물을 진득하게 못 파고 갯눈질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어요. 이런 사람들도 괜찮은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번 클라우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를 다루는 법도 통신 기술도 아니다. 클라우드는 이미 기술이 아닌 문화이고 문화를 익히는 데 있어 문이과 구분은 없다는 것이다. 클라우드형 인재로의 변신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건 심리적인 장벽뿐이다. 마음을 열어봐. 구름에 올라탈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기자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많이 썼죠? 지금 클라우드에 관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자, 이 잡지는 경영학 전문 잡지예요. 앞으로도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할 건데, 의외로 좀 앞서가는 기사들이 나와서 선생님이 요 잡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클라우드 스페셜 리포트라고 하는 코너에서 나오는 한 꼭지인데, 여러분들 이 기사를 좀 쭉 영상과 내용을 좀 보면서 클라우드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EBS도 마찬가지예요. 서버를 증축할 필요가 없어요. 클라우드에 돈만 좀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쪽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뭐 접속자 폭주에 관한 문제도 없을 것이고요. 또 학생 여러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여기 업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죠. 자, 오늘은 클라우드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연결에 관한 것 또는 5G에 관한 거 최근 이슈부터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주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